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했던 내용에 이어서 이거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바로 다음 개념 좀 들어갈 건데, 다음 개념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오늘도 객체이긴 해요. 똑같이 객체인데 우리가 배웠던 어제 배운 배열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객체를 배워볼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자, 배열 요소들을 전부 출력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한 줄이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둔 다음에 실제로 10칸짜리 방을 가지고 있는 정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있는 상태죠. 뭘 연결해요?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리모컨을 연결해서 변수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 한 줄의 의미였는데, 이 반복문을 봤을 때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연결시켜 놓은 그 배열 객체한테 각각 방들 0번부터 9번 방까지 존재하겠죠? 0번부터 9번 방까지 있는 그 방들에 찾아가서 값을 넣어주고 있어요. 넣는 값들은 규칙이 있나요? 네, 있죠. 규칙이 있으니까 반복문으로 값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복이 돌았을 때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일단 여기는 0일 거고, 이 어레이의 랭스 얘는 몇이죠? 연산에 치환된 결과가 몇일까요? 10이겠죠? 10칸짜리니까 0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그럼 얘가 들어옵니다. 실행이 될 건데, 첫 번째 0번 방에 지금 현재 i는 0이니까 0번 방에 0 플러스 1하면 연산의 결과는 1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10을 넣겠다. 그리고 그 다음 반복 스텝 한번 밟은 다음에 다시 조건 가야죠. i가 1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은 10보다 작다, 아직 3이니까 들어오겠죠. 그럼 1번 방에는 1 플러스 1, 2 곱하기 10 해서 20이 들어오겠죠. 그럼 결국 10, 20 쭉 해서 100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맞나요? 자, 이 결과를 출력을 해야 돼요. 전부 출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나요, 이거? 되죠, 되기는. 되긴 돼요. 문제는 없죠. 근데 너무 불편하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출력문을 여기다 따로 빼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거 0번부터 9번까지 그냥 쭉 출력해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위에 반복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값을 넣고 나서 넣어있는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출력의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 1번 밑에다가 반복문을 한 번 더 써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써야 되는 반복문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값을 여기서 코드가 이제 본문이 참이 되면은, 이 조건이 참이 되면 얘 수행할 거고, 그럼 첫 번째 0번 방에 10 들어갔고, 그럼 그 다음에 0번 방 출력 문제없이 10 나올 거고, 그 다음 반복 때 1번 방에 20 들어갔고 1번 방 출력 그럼 20 나오겠죠. 문제 없는 거죠. 이미 반복문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이걸 그냥 활용해도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배열 요소들의 총합을 구하래요. 우리가 어제 이제 배열이라는 걸 배우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활용하면 우리가 총합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간단하죠? 그냥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요. 처음에는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썸이라는 애한테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애들을 매번 덧붙여서 더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그 과정도 반복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sum 플러스는 어레이의 i번째, 그럼 얘가 반복문이 돌 때마다 순차적으로 0번 방부터 1번 방, 2번 방 쭉 해서 9번 방까지 다 더해주겠죠. 그럼 10부터 100까지 다 더한 값을 여기서 출력해보기만 하면 되겠네요. 550이 나왔고요. 이런 것도 이제 볼 때 좀 더
가시성을 좋게 해주려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질 거예요. 출력의 형태를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배열 요소들의 평균을 구해달래요. 평균은 전체 합 총합 나누기 개수죠. 총 개수.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썸이라고 하는 총합을 알고 있으니까 얘 나누기, 얘 지금 총 몇 개예요 데이터? 10개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답은 잘 나와요. 여기가 이제 이걸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만 해도 결과는 잘 나옵니다. 550 나누기 10이니까 당연히 55 잘 나오겠죠.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이건 지금 하드코딩 느낌이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좋은 방법, 랭스라고 하는 얘를 사용해서 실제로 길이를 구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서 이 방이 예를 들어 두 칸이 커졌대요. 자, 요소들 전부 출력과 총합 구하는 거랑 평균 구하는 거에서 우리가 건드릴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방이 두 개 늘어났으면 110이랑 120 이렇게 값 두 개가 더 생겼겠죠. 그거에 대한 총합과 평균까지 알아서 나올 거니까. 요소 출력도 문제없이 나올 거니까. 자, 이게 유두리 있게 스마트하게 상황의 변화를 인지해서 알아서 코드가 연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드코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방 두 개가 추가됐다는 것 때문에 출력문 두 개가 추가돼야 될 거고, 총합 구하는 그 플러스 부분이 두 개가 더 추가돼야 될 거고, 거기에 평균도 나머지는 수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얘를 몇으로 바꾸든지 간에 여기가 100이 돼도 우리가 건드릴 건 없다라는 거죠. 얘는 하드코딩으로 해놓은 게 아니었으니까. 이래서 하드코딩보다는 이렇게 스마트한 코딩을 하는 게 우리한테 더 효율적이다,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제부터 해가지고 배열에 대해서 처음 배워봤는데, 배열을 만드는 방식, 배열 객체를 만들어내는 방식,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했죠. 이 new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죠? new가 나오면 무조건 객체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객체를 만드는 방식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배열 객체를 만드는 방식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얘도 배열 객체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랑 좀 다르죠. new라고 하는 키워드도 없고 그냥 생뚱맞게 중괄호가 하나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얘가 배열 객체 하나를 만든 겁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에 대한 이런 쉐입도 없고 new라는 키워드도 없어요. 근데 얘가 왜 가능하냐면 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러면 이 array2라고 하는 배열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받은 이 변수는요, 이 객체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우리 그 객체를 만들면 항상 그림이 있었죠.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컨이라는 게 무조건 있을 거고, 실제로 변수랑 연결되는 건 이 리모컨이었고, 그리고 이 사이즈에 맞게끔 방이 있을 거고, 이 방들은 배열이니까 순서가 있어서 각각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고유한 방번호 인덱스를 갖고 태어나겠죠.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얘도요, 이것까지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애초에 순차적으로 값을 저장한 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빈 방 3개가 있는 거고, 그 방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0번 방에 찾아가, 그리고 뭐 값을 이렇게 넣어,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줬죠. 근데 얘는 애초에 방 3개를 만들되 그 방에 각각 0번 방부터 1번, 1, 2, 3 이라는 값을 넣어서 배열 객체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배열 객체를 만들 때. 근데 사실 이 방식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간단하고 편해 보이죠. 좋아요, 좋긴 좋은데 애초에 이 배열 자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면 얘는 한계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애초에 내가 처음에 사이즈를 방을 10개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11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도 10개까지밖에 못해요. 11개 데이터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늘려줘야 되죠. 자, 얘는 이렇게 고정적인 크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경우에 활용하기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애초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물론 뭐 특수한 경우에 배열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복수개의 데이터를 순서가 있는 그 객체를 통해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친구보다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어레이가 그냥 배열이었죠?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스트랑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근데 배열을 다루는 리스트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우리는 주로 데이터를 이런 애를 사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방식 또한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있는 거를 소개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보면 이게 뭐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배열은 이 정도 하고 제가 상황 가정을 좀 할 거예요. 제가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몇 가지가 될까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변수 3개 만드는 거. 나이를 저장할 거니까 int 철수 age. 철수는 뭐 10살. 그리고 int 영희 age 11살. 그다음에 int 영수 age 12살.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변수에다가 한글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 가능해요. 변수 이름 한글로 만드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오는 타입 있죠? 이거 기본 자료형 타입이잖아요. 근데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라 우리가 타입을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오늘 이제 그걸 배우시게 될 건데 그것도 한글로 가능은 해요. 근데 우리가 한글을 쓰지 않았던 이유, 지금까지 한글 가능하다는 말조차도 제가 안 했던 이유, 안 쓰니까. 가능은 한데 개발자들끼리 안 써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 개발하는 그 한국 사람 개발자들끼리만 일을 해도 안 써요. 그냥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한글을 쓴 이유는 그냥 이해하는 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한글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 3개 만드는 거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만약에 얘네 3명의 데이터를 어딘가로 한 번에 넘겨줘야 되면 이거 다 3개 따로 줘야 되잖아요. 파일 3개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를 묶어서 한 번에 보내주면 하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ages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서 배열 객체를 만들어내고 이 ages 안에다가 값을 저장한 다음에 이러고 나중에 필요하면 ages만 넘겨주면 되겠죠. 자, 변수 3개를 사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배열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상황 가정 하나 더. 제가 이것까지 저장을 하고 싶대요. 철수와 영희와 영수의 키까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변수를 만드는 방식일 때는 키를 이제 소수점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수 타입에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70.5, 영수는 86.5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변수 가능하죠. 근데 넘길 때 당연히 불편하겠죠. 우리가 한 번에 넘겨줘야 되는 것들이 이만큼이라고 치면은 더 불편해진 거예요. 3개에서 6개로 늘어난 거니까. 한 번에 못 보내주니까. 자, 그럼 이거를 배열 객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얘한테 넣을 수 있나요? 얘한테 왜 못 넣어요?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니까. 얘는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는데 얘는 실수잖아요. 그럼 이런 거 넣으려고 하면 애초에 뭐라고 하겠죠. 지금 사이즈도 부족해서 만약에 된다고 해도 사이즈부터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름 매칭이 안 되니까 이름도 뭔가 둘 다 매칭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 거기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키스의 0번방 에다가 181.5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그쵸?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얘는 한 번에 그러니까 두 개를 한 번에 보내지 못해서 두 번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뭘까요?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조건을 보고 있고요. 이걸 먼저 본 다음에 얘를 봤어요. 상황 이해가 되죠? 근데 진짜 이 사실을 아예 몰라요. 누군가 이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리고 알려주는 겁니다. 철수형이 영수의 나이랑 철수형이 영수의 키를 담은 데이터를 보내드릴게요. 하고 얘네를 받았다고 쳐볼게요. 누가 철수고 누가 영이고 누가 영수인 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몰라요. 우리가 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넣었고 순차적인 데이터랑 같은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철수, 영이, 영수라는 걸 짐작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방에 순서 가지고 데이터를 넣은 거지 이름을 주고 데이터를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라는 걸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변수는 하나의 데이터밖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변수들로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복수개의 데이터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객체인데, 그 객체 중에 첫 번째 배열이라는 걸 사용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걸 해볼 거예요. 얘는 빼고, 자,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 한 줄을 보겠습니다. 블록이 없는 게 낫겠네요. 자, 이 한 줄에서 지금 제가 물음표로 넣어놓은 이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이 한 줄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철수의 나이, 철수의 키,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철수로 묶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영희의 나이와 키, 이런 것도 영희로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영수 거 묶어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일단 생각해보세요. 기본 자료형 타입에는 정수랑 실수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나마 실수가 정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완전히 부합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자료형 타입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뭐라고요? 철수의 나이, 키, 결국 철수에 대한 정보죠. 그죠?
저는 지금 철수에 대한 데이터를 철수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철수 타입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타입 없어요. 자바에서 기본 제공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쓸 거예요.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임포트라든가 어제 해봤죠. 스캐너 사용하면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불러오기 기능이 되면서 우리가 이 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 해봤는데, 얘는 없으니까, 애초에 불러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철수에 대한 데이터를 넣을 거니까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철수라는 타입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 여기는 알파벳 하나만 붙여서 변수 역할로 만들어주고, 철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었대요. 그럼 이 변수한테 뭐밖에 못 들어가요? 철수 데이터. 왜냐면 자,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만드니까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죠. 우리가 변수 만들 때에도 불링이다 하면은 불린 타입, 논리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만드니까 논리값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예요.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만드니까 철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만들어줄 객체는 철수 객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식, 배열과 좀 다르지만 우리가 스캐너 때 한번 보긴 봤어요. 그 방식인 건데, 자, 이러면 오직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철수 A라는 변수를 만들고, 철수 모양으로 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시켰다가 되는 거예요. 이 변수 선언과 초기화에 대한 개념은 항상 똑같고, 사용된 타입과 객체냐 뭐 값이냐에 따라 그 뒷부분 멘트만 살짝 바뀌는 거지 결국엔 똑같습니다, 개념은. 자, 근데 얘는 지금 빨간색으로 뭐라 하고 있어요. 못 쓰죠. 왜? 이런 타입은 없으니까. 자, 근데 에러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이런 변수는 없어 라고 할 때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이라고 있고요. 얘는 cannot be resolved to a type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변수명이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 위치에 우리가 없는 걸 썼으니까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타입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이제 여기 퀵패스에 보면은 클래스를 만들어라, 리코더를 만들어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우린 클래스를 만들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퀵패스를 누르게 되면, 어차피 지금 제가 알기 전까지 누르지 마시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 언제 해봤어요? 이거 자바 클래스 만드는 겁니다. 네, 우리 맨 처음에 src 클릭하고 컨트롤 N 클래스 입력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하는 거 입력해가지고 만들었었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라 하는 창이 뜨는데,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임포트도 신경 써야 되고 패키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생각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한동안은 여기다가 만들 겁니다, 여기.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여기,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는요, 21번째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라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다가 커서를 딱 띄워놓으면은 이게 지금 어디랑 짝꿍인지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이 중괄호 닫힌 게 누구랑 짝꿍인지 이렇게 세트로 알려줘요. 위에 있는 중괄호에다 커서를 놓으면 얘로 알려주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이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중괄호가 열린 그 중괄호의 짝꿍으로 닫힌 그 애의 밑에다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자바 문법상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실제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드는 게 있기는 해요.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알 필요가 딱히 없고요.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방식은 이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이 친구의 바깥에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있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 안에만 안 있으면 돼요. 여기 안 되고요.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여기 안 되고요. 메인 메서드 바깥에 메인 클래스 안에 여기 안 되고요. 이 바깥에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코드를 막 쓰다 보면 코드가 막 길어질 거 아니에요? 뭔가 여기 막 쌓여나가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 중괄호가 어디 갔는지 못 찾아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러면은 내려가다가 여기 얘가 끝났네? 밑에다가 클래스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상 벗어나지 못했죠. 안에 있죠.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강사 거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왜 내 건 문제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걸 한번 잘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위치 진짜 이 바깥으로 나간 게 맞는가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 자, 저는 여기다가 하나 만들 건데 간단합니다. 이러면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만들자마자 빨간 색깔 에러가 사라졌어요. 얘가 인식을 한 겁니다. 이제 철수 타입 있네? 라고 안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런 타입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고, 저는 타입을 만든 게 아니라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런 타입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그냥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클래스를 만들었더니 타입이 그냥 오케이가 됐어요. 자, 클래스가 타입입니다. 클래스가 있어야 그 클래스로 해당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기본 자료형 타입들 있죠. 인트, 바이트, 쇼트, 롱, 플롯, 더블 이런 애들. 인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건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타입을 클릭하면 얘는 안 가네. 얘는 갈 텐데. 그러면 이거 말고 컨트롤 쉬프트 T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T 누르시면 이렇게 오픈 타입이라고 하면서 뭔가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int라고 입력을 하면요, 얘는 실제로 int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클래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본 자료형 타입도 이렇게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8가지 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int는 인티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타입들, 어제 해봤던 스캐너 같은 거,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 스캐너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서 보여드렸죠. 실제로 여기 있는 애다 하면서 찾아가는 거 보여드렸었어요. 이거에서 뭐 자바 베이스에 자바 유틸에 스캐너라고 하는 애를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자, 얘도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타입으로. 자, 그러면 클래스는 곧 타입이겠죠. 클래스는 곧 타입이에요. 타입으로 쓰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하나 더 있어요. 클래스가 생겨났더니 뭘 할 수 있죠? 타입을 쓸 수 있는 거 말고 한 가지 더. 자, 이거 주석 걸어놓으면요, 지금 에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얘는 데이터 타입으로서의 철수고, 얘는 뭐 하는 철수예요? 철수 모양으로 객체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뭐라고 하죠? 클래스가 생겨나면, 여기도 근데 에러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타입 없어 라고 하고 있어요. 같은 에러인데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둘 다 문제가 없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용자 정의 객체는요, 해당 클래스, 이 클래스가 있어야 데이터 타입을 쓸 수 있고, 이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클래스 하나 가지고 데이터 타입으로의 활용 그리고 객체로서의 활용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객체도 못 만들고 데이터 타입도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이 new 옆에 오는 이 모양, 이 어떤 모양으로 객체를 만들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친구도 사실 명칭이 있어요. 얘는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우고 나면은 이제 생성자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얘는 생성자야 정도만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변수에다가 연결시켜 놓은 상태. 자, 지금 이 한 줄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철수 A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고요. 철수 객체가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을 거고 리모컨이 연결이 된 상태예요. 자, 얘는 이게 끝이에요. 방도 없고요. 뭐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배열이든 다른 객체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의 이름은 디스. 이건 공통이에요. 근데 지금 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객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설계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클래스는. 자 여러분들 설계도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낌으로 봤을 때 뭐 하는 역할이죠? 뭔가를 만들어낼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뭐 어떤 건물을 올린다. 그러면 이 건물에 뭐 가로 너비는 얼마며 높이는 얼마며 층고는 얼마며 뭐 자재는 뭐가 들어갈 거며, 그러니까 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참고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설계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 클래스, 얘가 설계도 역할이기 때문에 얘한테 적혀있는 모든 걸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얘한테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있죠. 그래서 좀 전에 객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리모컨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설계도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가지 더, 얘를 그냥 붕어빵 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붕어빵 틀이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뭐 반죽 넣고 뭐 팥 앙금 넣고 구워서 만들어내면 붕어빵이 나오겠죠. 이 붕어빵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설계도나 이 붕어빵 틀이나 같은 개념인 건데, 하나의 설계도를 보고 제품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이 제품들은 다르죠. 서로 다른 제품이죠. 같은 하나의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 다 다른 제품인 건 맞는데 제품들의 모양이나 특징이 똑같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붕어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틀로 똑같은 반죽으로 이렇게 해서 잘 구워내면은 모양이나 속이나 이런 것들 다 똑같겠지만 다른 붕어빵은 다른 붕어빵이에요. 그죠? 특징적인 부분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 근데 다른 객체다 라고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해당 클래스의 모양과 내용으로 객체를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객체들은 각각 모양이나 특징이 동일하겠지만 서로 다른 객체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한테 이제 철수의 나이, 그냥 개인정보.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과 나이, 키 이런 걸 저장하고 싶다. 자 보세요. 이름, 데이터 타입 뭘로 해야 될까요? 이름은 문자죠. 그러면은 우리가 캐릭터 아니면 스트링인데 캐릭터는 한 글자밖에 안 되니까 그럼 스트링 써야겠죠. 이름은 스트링이고요. 나이는 정수겠죠. 그럼 인트, 키는 실수니까 더블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 3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3개의 타입이 다 다르네요.
자, 제가 여기다가 철수 A를 불러낼 거고요. 우리가 배열에서는 방에 접근할 때 리모컨을 누른다의 개념으로 대괄호에 숫자 넣는 방번호 입력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점 찍는 것도 가능했죠. 근데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부터는 방 번호라는 게 없어요. 얘는 순서가 있는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덱스의 개념이 없습니다. 인덱스는 배열, 리스트 이런 애들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순서가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 근데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 같은 경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방을 불러내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에 점을 찍으면 돼요. 점 찍는 것도 어차피 리모컨 누른다 였으니까 리모컨을 눌러서 제가 이름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에 뭐 김철수 이런 데이터를 넣을 겁니다. 아직 빨간색이 있지만 그냥 좀 이어서 할 거예요. 그 다음 철수 A를 또 불러내서 나이라고 할 거고, 여기는 뭐 20살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에러가 나고 있죠. 얘를 읽어보면 얘가 뭐라고 해요? 네, 이런 변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필드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변수 중에서도 전역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역 변수 제가 어제 특징이 뭐라 그랬죠? 지역, 특정 지역이 메서드 안쪽이었죠. 그래서 메서드 안쪽에 있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전역 변수였어요. 이게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역 변수는 메서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는 메서드 외부 그리고 함수 내부, 함수란다, 클래스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 이건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냥 메서드 외부예요. 함수, 클래스 내부라는 표현은 없어요, 원래 전역 변수한테. 근데 왜 제가 이걸 클래스 내부라는 말을 쓰는 거냐면, 이게 다른 언어랑 다르게 자바는요, 클래스가 없으면 코드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그냥 이걸 이렇게 해보죠.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게 안 돼요. 제가 지금 클래스의 영역이 있는 부분들을 다 주석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냥 변수 하나 만들었죠. 이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바는 클래스가 없이 코드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딥하게 들어가면 자바는 전역 변수의 개념이 조금 애매해요. 다른 언어랑 다르게. 근데 그냥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외부, 그러니까 메서드 외부라고 하는 영역인데 클래스 안에만 존재하면 그냥 전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메서드 내부가 다 지역 변수예요. 지금 이런 애들 지역 변수예요. 에이지스, 키스, 그다음 철수 A 다 지역 변수예요. 왜?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친구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역 변수 여기서 만들었었죠?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이 친구 바깥에다가 만들었었잖아요, 어제. 근데 지금 이 친구, 이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 없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애는 정의된 적이 없어, 풀어진 적이 없어, 이런 필드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퀵픽스에 보면은 지금 create 필드를 만들어 줄게, 이름이라고 하는. 근데 어디에? in 타입 철수에, 철수 타입 안에 이런 변수 만들어 줄게 라고 하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여기에 만들어줘요. 왜 여기에 만드는 거냐면, 우리 이 데이터, 이 변수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요? 철수 데이터 타입 가지고 있죠. 철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요. 철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는 그 객체한테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연결해 놓은 건데, 이 객체한테 이런 공간이 있어야 이 객체를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했을 때 이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객체는 누구 보고 만든다고요? 이 설계도 보고 만든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변수, 이 퍼블릭은 지금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스트링 이름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예요? 얘는 전역 변수죠. 메소드가 없잖아요. 이런 메인 메소드도 없고 그냥 클래스 철수라고 하는 애 밑에 바로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필드입니다. 이제 구글링을 좀 해보시다 보면 필드, 뭐 멤버 변수, 뭐 클래스 변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바에서는 그냥 공통으로 전역 변수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로 나오고 있는 이 메서드, 함수 이런 애들이 딥하게 들어가면 얘네들도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메서드랑 함수는 좀 다른데 자바에서는 그냥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돼요.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함수가 메서드고 메서드가 함수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바에서는 언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만들어졌더니 얘는 이제 에러가 안 나죠? 그리고 나이라고 하는 거 얘도 보면 똑같아요. 철수에다가 만들어주겠대요. 만들어주죠. 퍼블릭은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키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순서를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서 써놓고 지금 얘가 알려주는 방법을 눌러가지고 여기다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변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철수 A한테 점을 찍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이거 생겼죠? 아까 전에 얘네들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없어요. 없죠? 자, 얘가 나이를 풀었어요. 그럼 여기 눌러보면 나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수가 있어야 이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기 철수 A, 철수 객체, 리모컨 연결 되어 있는데 지금 클래스를 기반으로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주석 나이만 풀려 있으니까 여기에 나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주석을 다 풀면 키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만큼을 순차적으로 이거부터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제 배열 객체 배우고 오늘 사용자 정의 객체 배우는데 어제 것보다 사실 오늘 게 더 중요해요. 뭐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철수 A라는 변수, 여기는 철수 객체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하나가 있을 거고 이 리모컨이 이렇게 복사가 돼서 여기로 올 거고 얘네들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철수 객체가 설계도를 보니까 변수가 3개가 들어있어요.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수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열에서는 크기에 따라서 방 개수를 정해주면 그 방 개수만큼 방이 생겨났고 그 방들이 고유한 인덱스를 가지면서 순차적으로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졌다면 지금 이 변수들은 애초에 변수죠. 제가 그 방도 하나의 변수 취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애초에 변수잖아요. 그냥 변수 선언. 그죠? 그러니까 이 변수들은 그 해당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나이, 이름, 키, 공간의 이름들. 배열에서는 인덱스가 공간의 이름 역할을 했다면 사용자 정의 객체부터는 실제 변수의 이름이 공간의 이름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철수 A 이 변수 접근했죠. 변수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점 찍었으니까 나 리모컨 누를 거야 한 거죠. 리모컨을 누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접근? 이름에 접근.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름 여기로 옵니다. 거기다 뭐 하고 있다? 김철수 넣고 있다. 대입연산자니까. 그쵸? 그 다음 또 눌러서 나이에 접근. 여기에 20. 또 눌러서 키에 접근.
여기에 185.6 데이터를 넣은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만약에 출력할 거예요. 출력은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지금 철수 객체가 갖고 있는 이름, 김철수라는 데이터를 얻고 싶은데 얘를 출력하면 될까요? 1번. 얘를 출력하면 될까요? 2번. 우리가 배열에서 출력했던 방식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0번방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와 라고 하려면 우리가 0번까지 적어줘야 되죠. 대괄호 하고. 얘도 똑같습니다. 2번이에요. 이렇게 출력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김철수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방법은 똑같아요. 그 약간의 모양만 달라진 거지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객체니까. 자, 근데 이거 어제 안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이 철수 A라는 변수는 뭐 가지고 있어요? 철수 A라는 변수는 철수 객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가지고 있죠. 그쵸? 자, 이거 얘가 갖고 있는 건 리모컨인데 전 지금 리모컨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요, 뭔가 써있고 골뱅이 뭔가 써있어요. 이거 뭐 같아요? 약간 메일 주소 같지 않나요? 그 중간에 골뱅이 있는 거 보니까 얘 주소입니다. 주소. 어떤 주소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리모컨을 갖고 있는 변수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건 결국 리모컨이거든요. 그러면 이 리모컨이 어떤 객체 조정할 수 있는데 그걸 먼저 알려준 거예요. 아이디. 그리고 나서 해당 객체의 원본, 내가 지금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객체가 들어있는, 객체가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그 주소 값을 여기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그냥 객체의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C 언어는 이 주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많거든요. 근데 자바는 사실 이 주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출력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을 연결시켜 놓은 그 변수 그 자체를 출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우리한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뭔가 했는데 뭔가 하고 났더니 갑자기 주소가 아니라 데이터를 보여주죠. 이런 방식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발자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그냥 좀 간편하게 보고 싶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식인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객체의 데이터 까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냥 까보면 돼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도 있기는 해요. 저 지금 출력문은 건드린 게 없어요. 여기만 건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냥 변수를 그냥 출력했을 때 이 주소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소는 객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변수들조차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그냥 int a는 10 했을 때 그 a도 이 a가 가지고 있는 주소라는 게 다 존재해요. 왜냐면 우리가 변수를 만들고 뭔가 객체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컴퓨터의 이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공간을 할당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변수 하나를 만들면 예를 들어 변수가 크기가 한 이만하대요. 하나를 만들면 이만큼의 영역을 받는 거예요. 램이 갖고 있는 크기 중에서 너 이만큼 써? 하고 잠깐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를 쓰고요. 그리고 지역 변수는 메서드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죠? 얘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큼의 공간을 받아서 쓰다가 얘가 끝나면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다 존재해요. 근데 자바에서는 딱히 주소에 대해서 크게 알 필요가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도 되지만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언어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약간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언어의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뿌리?
약간 내가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건데 나는 얘 좀 시초부터 좀 이렇게 좀 깊게 알고 싶어. 나는 정말 공부를 깊게 할 거야. 이거는 사실 정말 안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언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얘네를 봐봤자 어차피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얘네를 보고 나면요. 정말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서 언어를 배우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는데 괜히 언어한테 정을 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도 지금 저는 그래도 언어랑 꽤나 친하게 지낸 지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 근데 저도 이런 거 보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려요. 아휴 이런 거 모르겠다 하고 말아요.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인데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셔도 말리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일단 이 정도 지금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